안녕하세요.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제론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정리해 볼게요. 서구 국가들에서 사회복지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했는지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만 잡아드릴게요. 특히 나라별 대표법 이름과 우리나라 주요 법 제정 시기를 한 번에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왜 볼까? 먼저, 왜 굳이 역사를 따로 공부해야 할까요? 사회복지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법이 아니라 각 시대에 관한 전쟁, 산업화 같은 사회 문제에 대응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 흐름을 알면 왜 이런 형태의 제도가 생겼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연도 국가법 이름 매칭 문제에도 훨씬 강해집니다. 오늘은 서구의 역사에서 한국의 역사 순으로 큰 그림부터 잡아볼게요. 2. 서구 사회복지법의 역사 영국, 독일, 미국. 서구 사회복지법 역사는 보통 영국, 독일, 미국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영국은 빈민법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 전통의 나라이고, 독일은 사회보험을 최초로 체계화한 나라, 미국은 대공황을 계기로 사회보장법을 만든 나라로 기억해두면 좋아요. 3. 영국 사회복지법의 흐름, 빈민법에서 복지국가까지. 영국은 중세 이후 가난한 사람을 돕는 법, 즉 빈민법을 통해 사회복지법의 기초를 만들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교구 단위로 구호를 제공하되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어 도움을 달리 제공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고 도시 빈민이 늘어나자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었죠. 그래서 구호비를 보충해주던 제도는 축소되고,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엄격한 작업장 노동을 요구하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빈곤을 개인 책임으로 볼지 사회 책임으로 볼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연금, 실업보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영국은 빈민구호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영국 빈민법, 전통 복지국가 이 두 키워드를 같이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4. 독일 비스마르크와 사회보험의 탄생. 다음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에 의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노후에 소득이 끊기는 문제가 커졌고, 국가는 사회불만을 완화하고 노동자를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보험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질병보험, 산재보험, 노령유족보험 같은 제도가 국가 책임 아래 만들어졌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고 국가와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 오늘날 사회보험의 기본 모델이 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는 독일은 사회보험의 시초,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 정치적 목적 플러스 노동자 통합, 이 두 가지입니다. 5. 미국 대공황과 사회보장법. 마지막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자유주의 전통이 강해서 초기에는 노동시장과 민간 자선을 중심으로 복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실업과 빈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개인과 자선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보장법입니다. 사회보장법은 노령연금, 실업보험, 아동장애인 지원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하나의 법 체계로 묶어서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을 책임지도록 한 법입니다. 다만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는 완전하게 도입하지 못했고, 민영보험의 비중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미국은 대공황 때 사회보장법을 제정, 이 연결고리를 꼭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6. 서구 역사 정리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국은 빈민법 전통에서 출발해 복지국가로 발전한 나라, 독일은 사회보험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 미국은 대공황을 계기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나라별 핵심 법 이름과 시대적 배경을 함께 묶어서 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7.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전체 흐름.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역사는 대략 4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초기 제도화 시기 1960년대, 2단계 영역 확대 시기 1970에서 1980년대, 3단계 복지국가 기반 구축 시기 1990년대 이후, 4단계 권리와 통합복지 강화 시기 2000년대 이후입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사회적 필요 때문에 어떤 법들이 만들어졌는지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8. 1단계 초기 제도화 시기. 먼저 1단계 1960년대입니다. 경제개발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지만 국가 공무원과 일부 집단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제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같은 직역연금 관련 법이 먼저 만들어졌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보호법도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된 공공부조 제도가 등장합니다. 2단계의 키워드는 공무원연금과 생활보호법은 초기 사회복지법의 출발점이라고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9. 2단계 영역 확대 시기. 두 번째는 1970에서 198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산업재해, 노령, 질병 같은 위험이 증가하면서 근로자를 보호할 제도가 필요해졌고, 이 시기에 예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노인복지 관련 법 등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법들이 차례로 재정 정비됩니다. 또한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처럼 특정 대상 집단을 보호하는 법도 이 시기를 거치면서 기본 틀이 마련됩니다. 즉, 복지 대상과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시기라고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10. 3단계 복지국가 기반 구축 시기. 세 번째는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지는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입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이 행정 재량에 따른 선별적 보호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연결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법도 개정 정비되면서 복지가 일부 대상의 혜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향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11. 4단계 권리와 통합복지 강화 시기. 네 번째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키워드는 권리보장, 통합, 맞춤형 복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같은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돌봄 서비스, 급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강화됩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 가족 형태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복지법이 도입됩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 고용 지원과 생계 안정을 동시에 다루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 관련법, 국민 취업 지원제도 같은 제도가 등장하면서 복지와 노동, 교육, 보건을 연계하는 통합복지 모델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12. 한국 사회복지법 역사 정리. 정리해보면 1960년대에는 공무원연금, 생활보호법 등 기본적인 법 틀을 만들었다면 1970에서 80년대에는 산업화에 대응해 사회보험과 대상별 복지법을 넓혀갔고 1990년대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권리로서의 복지를 강화하고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법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13. 시험에서 잘 나오는 비교 포인트. 시험 대비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영국, 독일, 미국 각각의 대표법과 특징을 한 세트로 외우기. 둘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사회복지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새로 도입된 대표적인 법이 무엇인지 정리하기. 셋째,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종류별로 구분하는 연습을 해두면 좋습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연도 자체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법이 나왔는가를 이야기 형태로 묻는 경우도 많아요. 마무리. 오늘은 사회복지법 제론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서구와 우리나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회복지법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에서 출발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서비스법으로 발전하면서 지금은 권리와 통합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더 듣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